17세 고창공 휘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멸난궁시 선조 가운데 17세 고창공 휘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창공은 부제학공, 강원감사 휘창공의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학문과 효행, 그리고 예를 중히 여긴 삶으로 후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남긴 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헌세고와 세계도 자료를 바탕으로 고창공의 생애와 그 의미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록으로 만나는 고창공. 고창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창공의 행적을 전하는 문헌세고의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고창공의 가계, 학문, 효행, 그리고 관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고창영감 난궁공 묘명입니다. 묘명은 한 인물의 이름과 직함, 가계와 묘소의 의미를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셋째는 세계도입니다. 세계도는 한 사람의 삶을 개인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선대와 후대가 이어지는 가문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해줍니다. 2. 세계 속의 자리. 먼저 세계 속에서 고창공의 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창공 휘필은 부제학공, 강원감사 휘창공의 장남으로 전합니다. 부제학공은 학문과 저리로 이름을 남긴 분이며 고창공은 그러한 선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대부 가문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개인의 일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선대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다시 후대에게 전해질 때 그 삶은 가문의 역사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창공의 기록도 바로 이러한 계통의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3. 시대의 소용돌이. 고창공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연산군 때에는 정치가 매우 어지러웠고 바른말을 한 선비들이 큰 화를 입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창공의 부친인 부제학공, 강원감사 휘창공도 연산군의 실정과 폭정을 바로잡고자 급간하다가 화를 입고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창공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창공은 단순히 벼슬길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고 선대의 뜻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4. 학문으로 세운 기초. 문헌 기록에 따르면 고창공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도 아래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자손으로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익히고 선대에서 내려온 교훈과 학문의 길을 배웠습니다. 또한 고창공은 일찍이 진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창공의 삶은 단순히 출세나 벼슬의 길로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도리와 효, 그리고 선친의 뜻이었습니다. 5. 벼슬보다 먼저였던 효. 고창공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벼슬이 아니라 효였습니다. 부친인 휘창공이 유배를 가게 되자 고창공은 그 길을 따라가 아버지를 봉양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효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부모를 섬기고 가문의 도리와 선비의 의리를 지키려 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창공의 삶이 관직에 높고 낮음보다 부모를 향한 마음과 인간의 도리를 더 중히 여긴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고창영감 제수와 불취임. 중종 반정 이후 휘창공의 억울함은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고창공에게도 고창영감의 직이 내려졌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고창공은 그 관직에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친의 유운을 받들고 자신의 처신을 조심하며 벼슬보다 예와 도리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창공의 이름 앞에는 고창영감이라는 직함이 붙어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할 점은 그가 어떤 벼슬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벼슬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고창공은 직함보다 선친의 뜻을 먼저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7. 묘역을 지키고 예를 세우다. 고창공은 부친의 묘역을 지키며 위선의 도리를 다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위선이란 조상을 섬기고 선대의 뜻을 잊지 않으며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에는 고창공이 예약의 뜻을 두고
가숙제의를 손수 쓰고 시행하였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를 지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어떻게 섬기고 가문의 예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묘역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장소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선조의 기억을 지키고 가문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8. 묘명이 전하는 이름. 묘명에는 고창공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보입니다. 통운대부 고창현감 하멸난궁공 휘필의 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고창공의 직함과 이름, 그리고 그 묘소가 누구의 묘소인지를 후대에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묘명은 단순한 비문이 아닙니다. 한 인물의 상과 가계, 그리고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을 글로 남긴 역사 자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고창공의 삶을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문헌에 남은 선조의 실제 행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9. 후손에게 남긴 4가지 뜻. 고창공 휘필의 삶에서 후손이 기억해야 할 뜻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효입니다. 고창공은 부친을 봉양하며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다했습니다. 둘째는 의입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선비의 의리와 가문의 도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셋째는 예입니다. 예학과 제례의 법도를 중히 여기며 후손들이 지켜야 할 예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넷째는 계승입니다. 선대의 뜻을 잊지 않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려는 책임을 실천했습니다. 고창공 휘필의 삶은 벼슬의 높이보다 도리를 지킨 마음으로 기억되어야 할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창공을 되새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조의 삶을 아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후손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